여러분, 왕가 사는 남자 보셨나요? 최근 대한민국을 강타한 천만 영화 왕가 사는 남자로 국내 영화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서는 이른바 단종 붐이 일어났을 정도인데요. 한 영화가 세대의 유행이라 불릴 정도로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천만 관객을 가진 영화들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또 같은 요소를 갖고 있음에도 왜 어떤 영화는 천만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는지 스크린 분석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공의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어떤 영화를 감상하고 또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스크린 분석실은 경인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로는 왕가 사는 남자, 탈주, 극한 직업, 대도시의 사랑법과 같은 영화들이 주류이었고, 이러한 영화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물어보았을 때는 스토리가 좋아서, 주연 배우가 마음에 들어서 등 각자 설문자들이 영화를 보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다양한 답변 중 가장 중요해 보이는 세 가지를 모아 정리했고,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영화가 높은 확률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되고, 더 나아가 천만 영화라는 영광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스크린 분석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마케팅입니다. SNS가 활발해진 요즘 영화의 마케팅 또한 중요해졌는데요.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4년 개봉한 영화 파묘가 있습니다. 개봉 직후 김고은 배우의 대살굿 장면이 실제 무전과 비슷하다는 입소문이 SNS상에서 퍼졌고, 함께 화제에 오른 것은 기존 영화에서 그려진 전형적인 무속인 이미지와는 다른 세련되고 힙한 패션과 헤어스타일, 이른바 MG 무당이라는 설정이었습니다. 김고은 배우의 대살굿 장면 속 한복을 입지만 하얀 컨버스화를 신는 신박한 스타일링과 이도현 배우의 등장 장면에서 팔에는 묵주를 끼웠지만 귀에는 헤드셋을 사용하는 등의 요소들에 파묘 무당 패션이라는 이름이 붙어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궁금증으로 영화를 시청한 사람들이 등장인물 봉길과 화림의 케미스트를 좋아하기도 하였습니다. SNS에 많은 글과 팬아트 등의 2차 창작을 하였고, 이것이 파묘라는 영화를 감상하는 것을 하나의 유행처럼 만드는 데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공식도 이와 같은 2차 창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팬아트를 기반으로 한 포스터를 제작하였고, 그 포스터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케팅은 해당 영화에 궁금증을 갖게 해 영화관을 찾게 만들기 때문에 성공의 조건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개봉 시기입니다. 영화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해도 개봉 시기와 시대적 흐름이 맞물리지 않으면 천만의 문턱에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현재 사회의 분위기와 관객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어 천만 관객을 달성한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택시 운전사입니다. 택시 운전사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무거운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개봉할 당시 대한민국은 국정농단 사태와 정권 교체 등을 겪으며 민주주의와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던 시기였습니다. 영화가 담아낸 군사정권의 언론 통제,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탄압,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진실을 외부에 알리려 애썼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당시 관객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시대가 원하던 메시지와 영화가 주려는 메시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흥행하는 영화는 단순히 극장의 비수기와 성수기를 따지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대중들이 가장 결핍을 느끼고 있거나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시대를 잘 타고난 영화, 즉 관객들이 극장에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됐을 때 개봉하는 것이야말로 천만 영화를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수문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영화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 번째 조건은 배우와 감독입니다. 이 감독 작품이면 무조건 믿고 본다는 말,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감독이 가진 브랜드 파워와 연출력은 영화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른바 흥행수표라고 불리는 봉준호, 박찬욱, 최동훈과 같은 감독들은 굳이 내가 좋아하는 소재가 아니더라도 믿음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극장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기생충입니다.
유명 감독 봉준호를 필두로 송강호 배우, 조여정 배우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을 가진 출연자들 공개와 동시에 많은 관심을 얻었고, 천만 관객을 넘김과 동시에 여러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감독뿐만은 아닙니다. 설문조사 답변 중 많은 응답이 주연 배우가 마음에 들어서 원래 그 배우를 좋아해서 보러 갔다가 좋아하는 영화가 됐다. 일 정도로 배우는 영화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배우가 가진 힘은 단순히 연기를 잘한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배우를 좋아하는 사람이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 티켓을 사고 또 홍보를 돕습니다. 이러한 배우 팬들은 개봉 첫날부터 극장으로 달려가 예매율을 폭발시키고 영화를 두 번, 세 번 넘게 관람하는 일명 N차 관람 열풍을 자발적으로 주도하며 흥행에 많은 역할을 하곤 하며, 이것이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번지면서 영화를 천만 관객이라는 거대한 궤도에 올려놓습니다. 결국 관객에게 무조건적인 신뢰를 주는 감독의 브랜드 파워와 배우 팬덤의 진심 어린 활약이야말로 영화를 천만이라는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는 가장 확실한 성공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영화는 무조건 흥행이 보장되어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나온 조건들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여러 이유로 흥행 참패를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화들은 왜, 어째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들에 대해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흥행 조건인 마케팅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마케팅으로 인해 비운의 영화가 탄생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3년에 개봉한 영화 지구를 지켜라입니다. 당시 제작사와 마케팅팀은 이 영화를 가벼운 B급 감성의 코믹 SF 영화나 UFO 외계인 소동극처럼 포장해 관객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연 영화의 실체는 인간의 잔혹함, 사회적 약자의 아픔, 그리고 지구의 파멸을 날카롭고 묵직하게 다룬 웰메이드 잔혹 스릴러이자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영화 자체는 시대를 앞서간 천재적인 명작이라는 극찬을 받았지만, 마케팅에 속아 가벼운 코미디를 기대하고 극장에 찾았던 관객들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장르에 속았다는 실망감은 곧바로 포스터와 딴판이다, 기괴하다 등의 부정적인 리뷰를 이어졌고, 결국 지구를 지켜라는 평론단의 압도적인 호평에도 불구하고 흥행 참패라는 비운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영화라 해도 작품의 본질을 왜곡한 잘못된 마케팅은 독이 된 승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서 택시 운전사가 시대적 흐름을 완벽하게 타 천만 영화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현대사를 훌륭하게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개봉 타이밍이 맞지 않아 천만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비운의 명작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 1987입니다. 영화 1987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부터 6월 민주항쟁까지의 역사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영화입니다. 배우들의 연기와 묵직한 메시지로 평론단과 관객 모두에게 극찬을 받았으며, 이 영화는 무조건 천만 각이다 라는 입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봉 시기였습니다. 영화 1987이 개봉하기 딱 일주일 전, 웹툰 원작의 화제성과 화려한 CG를 앞세운 신과 함께가 이미 스크린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987은 최종 관객 수 723만 명이라는 훌륭한 기록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대진운이라는 개봉 시기의 장벽에 막혀 끝내 천만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영화도 언제 개봉을 하느냐, 어떤 경쟁작과 맞붙느냐의 조건이 얼마나 잔인하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흥행 확률이 높아 보이던 조건인 배우와 감독의 티켓 파워마저 무력화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과 배우들이 뭉쳤다고 해도 100%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뜻인데요. 그 사례가 바로 2022년 개봉한 영화 외계인 1부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타짜, 도둑들, 암살 등 만드는 족족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거장 최동훈 감독이었습니다.
여기에 배우 김우빈 스크린 복귀작이라는 화제성, 그리고 흥행 보증 수표라 불리는 김태리 배우에 더해 류준열, 초지섭, 염정아 등 우리가 알만한 배우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 서류상으로는 무조건 1,000만을 돌파해야 하는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관객들에게 너무나도 거대한 진입장벽을 던졌습니다. 외계인 죄수의 탈옥, 인간의 몸속에 갇힌 외계인, 그리고 고려시대와 현대 시공간을 쉴 새 없이 넘나드는 설정까지 대중들이 극장에서 한 번에 받아들이기에는 세계관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너무 과한 정보량과 낯선 장르의 조합에 당황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흥행 전선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결국 이 대단한 라인업을 가지고도 최종 관객수 154만 명이라는 제작비 대비 참담하고 비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관객이 사랑하는 감독과 배우의 이름값이어도 영화 자체가 가진 세계관이나 스토리가 대중에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흥행이라는 성벽은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영리한 마케팅, 시대를 읽는 개봉 시기, 그리고 이름만으로도 신뢰를 얻는 배우와 감독. 이 세 가지는 분명 영화를 성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 사례에서 보았듯 무기들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1,000만 관객이 저절로 따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케팅은 작품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고, 개봉 시기는 영리한 대지눈이 따라주어야 하고, 화려한 배우와 감독 라인업은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 위에서 놀아야만 힘이 발휘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조건을 단순 충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리하게 이용해야만 영화가 1,000만으로 가는 발판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영화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스크린 분석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